상속 순위가 갑이 사망했다. 사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순위가 누구냐 하면 상속은 권리만 받는 게 아니고 채무도 같이 받아요. 재산하고 채무하고 같이 받아요. 다 받는 거죠. 직계 비속이 1순위, 자식이.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직계 존속,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 결혼 안 했으면 형제로 가, 형제. 배우자가 왜 세 번째? 요거는 요 두 사람이 없을 때 단독 상속. 1, 2순위가 없으면 혼자 단독 상속. 그죠?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가 요거도 요거예요. 배우자가 사망했다.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다. 그러면 혼자 다 가져간다. 100%. 요 있으면 여기서 공동 받아요. 공동. 근데 요 없으면 여기가 결혼도 안 했다. 형제가 가져갑니다. 자매. 형제가 없으면 사촌 이내, 친족. 여기 끝이. 그 다음에 국가 소유다. 이렇게. 요 사람 기준입니다. 자, 296페이지 49번 문제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인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까지 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틀린 거.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해제할 수 없다. 맞고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러면 병의 급부 청구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3번이 틀렸죠. 토지 안 주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3번이 틀린 거죠. 갑과의 항변권은 을이 병에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병이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는 갑과 을이 합의로 권리 소멸시킬 수 없다. 맞고요. 병이 대금 수령했는데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49번 요거 기출 문제예요. 요 정도 읽어 두시면 돼요. 이 정도 특별히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50분 보세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 체결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질 연격 체결했다. 병은 수익 의사 표시하였다. 내용 똑같잖아요.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옳지 못한 거. 자 보세요. 1번 잘 보세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그거 찾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대가관계잖아요. 요걸 찾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항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틀린 말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해야지. 이 문제는 요거 하나 내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 1번 질문. 49번은 50번은 1번 질문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자, 51번 보시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갑은 자기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 빌린 돈 변제하기 위해서 대금 1억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병은 수익 의사 표시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자, 옳은 것. 갑병 사이 채권이 소멸하면 갑병 사이가 무슨 사이입니까? 대가관계. 대가관계 소멸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계약이 소멸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병 권리 변경시킬 수 있나요? 수익 의사 표시는 변경 이후에는 변경 못 시키잖아요. 안 됩니다. 갑을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럼 무효입니다.
병에게 무효 주장해도 됩니다. 선의병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틀린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가벌간의 통정 무효면 병에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병은 계약 해제나 해제로 오는 원상 회복 청구권 없죠. 없다 해야 되고요.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갑이 계약 해제할 수 있고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5분이 답이지. 비슷합니다. 다. 52번도 비슷한데요. 2번 하나만 볼게요.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하고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에게 청구해야 됐잖아요. 53번도 아주 비슷합니다.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요.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다. 이건 뭡니까? 2번 보세요. 2번.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다. 대가관계가 무효다. 아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을은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잖아요. 병이 지급 청구 들어왔을 때 을은 지급해야 되거든요. 거절 못한다가 맞는 말이죠. 자, 54번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것도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틀린 것. 을은 상당한 기간 정해서 병에게 계약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맞고요. 병이 을에게 수익 의사 표시하면 직접 매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병이 대금 지급 청구하였으나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해제할 수 있다. 병은 해제권 없죠.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되었다. 해제가 나왔습니다.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대금 거절할 수 있죠. 뭐 소유권 안 넘겨주니까. 이 정도가 기본 문제라니까요. 54번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4번 하나 정도 봐주십시오. 자, 55번입니다.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 해제는 도달되면 효력 생기는 거 아시죠? 형성권이다.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해 둘 수도 있죠. 그걸 약정 해제라 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건 법에 적혀 있죠. 그걸 법정 해제라 그래요. 약정 해제는 당사자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약정 해제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 있다. 예, 그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병존할 수 있다. 즉 약정 해제가 법정 해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약정 해제 사유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는 또 가능하다는 거죠. 해제 효과. 반드시 알아야 되죠.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은 동시이행 관계다. 원상 회복할 때 받은 것 전부 돌려줘야 된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제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따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다. 금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된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이다. 연체이자가 아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해제로서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주로 이제 법정 해제가 지체, 불능 두 가지거든요. 늦어지는 것하고 못 주게 되었다 하고 두 가지. 요거 잘 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무거나 다 내도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형성권이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게 있잖아요. 합의 해제는 뭡니까? 합의 해제는 계약이잖아요.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합의 내용에 따라야 되는 거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이건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죠. 이거는 계약이고, 이거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 법조문을 여기 적용하면 안 된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래서 이자 가산해라. 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3자는 보호해야 된다. 당연히 소유권 당연 복귀한다. 이건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55번 계약 해제 틀린 것.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맞고요. 그래서 해지와 구별된다. 해지는 장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급효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가 아니고 정산 의무가 있고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나 합의해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야 할 의무 있는 거 아니다. 맞고요. 예. 합의해제에 있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 효력을 가지고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 맞고요. 약정해제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해제권 성립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의해제도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틀렸습니다. 해제에 관한 규정 준용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특약 없으면 못합니다. 자, 55번 읽어두셔야 되겠죠. 합의해제하고 해제하고 같이 섞어서 냈습니다. 복습을 하시고. 자, 56번은 이것도 한번 봐두십시오.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고 해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최고 해야 되는 거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험 냈던 문제예요. 지문이. 예. 자, 대금이 지체됐다. 최고 해야 돼요. 매도인 과실로 별장이 소실되어서 이행불능이다. 그럼 이거 채무 이행불능이죠. 채무불이행. 이건 최고 안 해도 돼요. 이건 최고 안 해도 돼요. 약정 해제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이것도 적시 해제예요. 최고 없이. 이행기 도래 전에 일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이것도 적시 해제입니다. 최고 없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했다가 다시 적법하게 철회했으면 최고를 해야 됩니다. 미엄은 최고해야 돼요. 비협의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이걸 뭐라 합니까? 그게 바로 정기행위입니다. 정기행위는 지체가 되면 이행하지 않으면 적시해제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미움이에요. 기억하고 미움. 기억하고 미움. 나머지 적시 해제 사유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쪽으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57번 문제 보세요. 조금 독특한데요. 과실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 과실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예요. 찾아보세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전부 책임. 즉 무과실 책임이에요. 물건 하자료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했을 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즉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시험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58번. 법정 해제 원인 아닌 것 찾아라.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 두 개가 가장 큰 사유입니다. 법 조문에는 이 두 개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마찬가지. 정기행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이행지체에 해당돼요. 5번에 미리 이행 거절 의사 명백히 표시했다. 이것도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4번, 5번도 포함되고요.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해제 못합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2번 정도는 시험 냈어요. 부수적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59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를 위해서는 최고를 해야 함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다. 너무 짧다 하더라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라는 게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다. 이행불능이란 이게 못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건물이 전소되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매수인은 최고하지 않고 또 반대급부 제공도 필요 없습니다. 대금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건물이 불타가지고 못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최고도 필요 없고 잔금 지급 제공 안 해도 돼요. 그 뜻입니다. 3번 요걸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요 문제 반대 의무 제공은 해야 된다 이렇게 잘 냅니다. 말 바꾸고 잘 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3번 요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정기행위 나왔습니다. 정기행위 조금 전에 봤죠? 시간 안 지키면 소용없는 거. 예. 이건 최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잘 끝에 잘 보시면 해제 의사 표시도 요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죠.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그거 두 개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일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해도 됩니다. 이행 제공 안 해도 되고요. 예. 자, 60번 봅니다. 해제권은 틀린 거.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형성권이다. 맞습니다.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맞습니다. 불가분성이죠.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수인이다. 그 중에 1인이 해제권 잃으면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 잃는다 해야 됩니다. 잃지 않는다. 4번이 틀렸고요.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해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총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61번은 빼고요. 62번에 2번 보세요. 이것도 별론데 한번 봐봅시다. 62번에 2번.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행불능이거든요. 그러면 최고도 필요 없고 반대급부 제공도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공해야 되고 최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슬쩍 바꿉니다. 이게 문장.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63번 보세요. 63번. 계약 해제 틀린 것. 자,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총칙에서 여러 번 봤고요. 합의 해제 나왔네요. 합의 해제했을 때 제3자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합의 해제. 매도인이 이행불능 나왔잖아요. 대금 제공해야 된다. 틀렸죠? 이행불능일 때는 제공 안 하고 즉시 해제하면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에 봅니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토지 매매 계약 해제되었을 때 이 사람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축 건물은 따로 산 거거든요. 해제되는 게 토지거든요. 토지에 대한 거래를 새로 맺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신축한 건물 매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4번을. 맞는 말이고요.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기 지분에 관해서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63번은 4번, 5번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죠. 63번 한번 봐보십시오. 64번. 계약 해제 효과 나옵니다. 틀린 것.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부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요거잖아요. 보세요. 이자 부채를 필요 없다. 그죠? 따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요거잖아요. 두 가지. 맞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부채 반환해야 된다. 해제 때는 이자 부채 되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 현존 여부 선의하기 불문하고 전부 다. 맞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후 계약이 해제됐다. 해제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됩니까 안 됩니까? 복귀 안 됩니다. 제3자가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제3자한테 팔리기 전까지는 들어옵니다. 근데 팔리고 나버리면 해제되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4번 꼭 이해되나요? 5번에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 해제되었을 때 그 양수인이 무슨 양수인입니까? 부동산 양수인입니까? 대금 채권 양수인입니까? 채권 양수인입니다. 채권 양수인은 보호 안 됩니다.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64번 요것도 한번 더 봐두십시오.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3자는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하는 자라야 돼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예요. 해제 전에는 제3자가 다 되는데요. 해제 후에는 선의 제3자만 됩니다. 악의 제3자는 안 돼요. 채권 양수인 안 되고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이것도 안 돼요. 가압류 또는 전부 명령 받은 채권자도 안 돼요. 가압류 채권자도 안 돼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한테요. 채권 가압류한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가압류하면 등기가 되고 채권 가압류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자, 65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계약을 해지하면 틀린 거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된다. 맞고요.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맞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갑을병 토지가 순차로 매각되어서 병에게 등기가 되었을 때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해도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제3자니까요. 맞습니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차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찾았나요? 그거 찾아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그걸 딱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만 보고 됩니까? 선이 악이 들어가니까 틀린 거예요. 해제 후 말소 전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선악 불문하고 영향받지 않는다. 틀렸죠? 선이 악인은 제외해야 돼요. 선의자만 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가 사유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약정 해제는 갑이든 을이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사유 생기는 동안.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66번 요거 봐두십시오. 한 번 더 복수. 제3자 찾아라. 제3자.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라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어요. 수익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다시 이 건물을 매수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됐다. 자, 니은은 매수한 건 맞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다 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것이 완전한 권리 취득한 사람인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 다음에 D것에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 채권 양수받은 채권 양수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예. 지금 기역, 니은, D가 다 안 되거든요. 그 다음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 전에 두 번째죠. 해제 후 말소 전에 선의 제3자 맞죠? 이 사람 됩니다. 계약에 기한 급부 목적물 가압류권자 목적물 가압류권자가 등기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가압류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 된다 말이죠. 등기가 되니까. 미음만 정답으로 따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위에 신축된 건물 매수한 사람, 신축 건물 매수한 사람 해당 없다 했잖아요. 토지 매매인데 건물 매수한 사람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리얼하고 미음,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6번 같은 거는 봐둘 필요가 있어요. (68번에) 3번 한번 봐보세요. 요거에 시험에 나온 건데 68번에 3번 보세요.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뭐 들어갔습니까?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는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요것을 자꾸 주목하라는 거예요.
69번을 동그라미 하세요. 69번을 복습하십시오.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교환 계약. 교환 계약입니다.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쳐진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 등기했고 등기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되시나요? 등기가 다 넘어가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뭐 누군가 잔금을 안 주겠죠.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자 아닌 사람. 그러면 여기서 주택이 일로 넘어왔잖아요. 토지가 일로 넘어왔잖아요. 여기 새로 거래 맺은 사람은 등기인도 갖춘 사람들은 다 제3자 되거든요. 주택을 왜 냈는가 하면 해제 제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춘 주택 임차인 그거 내려고 주택 들어간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제3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찾으라.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한 사람, 등기한 사람 이 사람 되는 거잖아요. 됩니다.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마친 사람, 가등기도 등기해 두거든요. 이것도 됩니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그 다음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 되시나요? 주택 임차인 됩니다. 대항력 갖췄다 하니까 대항력 갖췄다 됩니다. 계약 해제 전 X 토지장에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이 토지에다가 을이 신축한 건물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건물 매수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축 건물 매수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미음에 계약 해제 후 병이 해제 사실을 알고 하면 악이잖아요. 을로부터 토지 매수해서 등기 마친 사람 해제 후 악이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선의자만 된다. 미음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뒤에 두 개입니다. 리얼하고 미음. 기역, 니은, 디귿은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되고 리얼하고 미음은 안 되는 겁니다. (27회) 충분히 이런 식으로 내도 됩니다. 다만 요건 뭘로 냈습니까? 교환 계약을 냈잖아요. 매매가 아니고 교환 계약. 충분히 이렇게 해도 돼요. 이보다 더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토지 하나만 주로 내다가 지금 주택까지 같이 냈으니까 두 문제를 하나로 섞어낸 거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뒤에 71번 볼게요. 71번. 요게 조금 복잡한데요. 요걸 마지막 문제로 보죠. 갑은 X 토지와 을의 Y 토지 교환 계약 체결했다. 자, 무슨 계약했다고요? 교환 계약. 이렇게 가끔 나올 때 됐어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을은 Y 토지에 대한 이전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이행 지체하고 있다. 그죠? 을은 병에게 X 토지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했다. 병한테 벌써 토지 팔았다는 거죠. 이 상태고요. 그 후 Y 토지가 수용됐다. 자, Y 토지가 지체되고 있었는데 수용돼 버렸다. 결국은 수용됐으니까 이행불능이잖아요. 요게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수용만 보면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지체 중에 수용됐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게. 예.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잖아요, 벌써. 요게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갑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지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갑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어려운 거다, 이거. 있다 해야 됩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능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 양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할 수 있죠. 대상 청구권 할 수 있다. 나한테 넘겨라. 나는 토지 넘겨줬잖냐.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있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 체결 시 Y 토지 시가 기준이다. 이행 불능이니까요. 불능 당시 시가 기준이에요. 불능 당시 시가 기준. 자, 뭐가 틀렸습니까? 체결 시, 그게 틀린 거죠. 불능 시, 이렇게. 되십니까? 그 다음 4번. 갑이 교환계약 해지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니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4번이.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 안 후에 등기가 되었다면 취득합니까? 안 후는 안 된다 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되고요. 선의만 되거든요. 계약 해제 후에는. 자, 이런 문제는요. 교환계약이고 토지고 X토지 Y토지하고 X토지는 이전 등기되었고 Y토지가 연체 중인데 지체 중인데 수용당했다. 그래서 불능이 되었다. 이건 종합해서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판례가 있거든요. 지체 중에 상반기책 사유 없이 불능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능이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을 굉장히 어렵게 낸 겁니다. 근데 21회 때 요거 한번 내고 요 문제를 2번 안 냈습니다. 요게 교환이 따로 요게 나왔었는데 제3자에서 냈거든요. 앞에 요게 몇 세 문제입니까? 27회 때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는 21회 때. 제가 생각할 때 요거보다는 차라리 낼 때 요거 비슷하게 한 번 더 내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굉장히 어렵게 낸 겁니다. 요 판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라서 그 정도 하시고요. 74번 한번 보세요.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거 근간에 한번 해지가 나왔어요. 해지는 보세요. 어디 갔나? 지워버렸나? 해지는 장래효가 있다. 소급효가 없고, 그 다음에 정산 의무가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 해제도 있듯이 합의 해지도 되거든요. 합의 해지는 예를 들자면 임대차가 12월 말에 끝나는데 8월 31일 날 땡겨서 그만둡시다 해도 돼요. 둘이 합의하는 건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그건 안 되죠. 계약기간 남아있으니까 합의해서 8월 30일 날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된다 이 말이죠. 합의 해제는 이건 합의니까 이게 계약이란 말이죠. 새로운 계약이. 자, 그런데 봅시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해지하고 똑같아요. 임대차에서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맞고요. 일방이 수인이다. 1인에 대해 해지권 소멸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똑같죠? 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야 된다. 틀렸죠? 합의 해지는 금전 가산하라고 없다 이 말이에요. 합의 내용에 따른다 해야 돼요. 합의 내용에 따른다. 그리고 이게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요.
이자를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를 좀 만든 거예요. 5번 지문도.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더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